농림업 회계와 세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업을 하신 뒤에, 회사를 설립한 뒤에 진행되는 그런 맨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세무 쪽은. 순서는 회계 이해하기, 세무 이해하기, 기업이 주로 납부하는 조세와 준조세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회계 세무 왜 해야 되지? 또 내게 해당되는 세금, 조세, 준조세 뭐가 있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는 왜 필요한지, 뭘 기록해야 되는지, 또 용어, 회계 용어가 뭐 특수한 용어라고 얘기하죠. 그 용어를 조금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장부하고 재무제표, 이게 뭘까? 그 다음 세무, 회계기준과 세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그거 좀 이해하시고, 또 내가 지켜야 될 그 법이 뭘까? 세무 관련 법에 대해서, 조세와 준조세, 여기서도 세금의 종류와 용어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조세, 준조세 뭐가 있지? 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일반적인 지원제도가 뭐가 있는가? 국세청 홈택스 이용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좀 덜 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차관부 세무사무실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이번 시간 마칠 거예요. 오늘 하루가 이제 끝나는 거죠. 회계 이해하기. 여기 지금 보면 귀농, 기산촌 준비 단계에서는 회계의 흐름 정도만 익히고, 귀촌 후 기업의 형태를 갖추면서 배우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학습 내용, 돈과 회계의 연결 과정, 회계의 필요성, 회계의 의의와 회계 용어, 회계 장부와 재무제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공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요. 회계가. 또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해요. 성공의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기업가가 알아야 할 필수 요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계가. 인간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회계다. 저는 그 경영학 박사지만 회계학 전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가, 여러분들이 이 회계를 모르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계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 계속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록하는 게 회계예요. 쉽게 이해하려면 돈이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 가게, 기업, 정부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움직임을 기록하는 게 회계예요. 움직임을 기록하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까 내 돈도 가지고 하고 남의 돈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남의 돈은 부채, 내 돈은 자본이에요. 두 개 합해서 자산이야. 이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산은 현금으로도 갖고 있을 수 있고, 형체가 있는 거, 형체가 없는 거, 뭐 이런 걸 재고, 이런 그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산에서 그 임산물을, 나무를 심고 또 인간 재배를 하고, 이런 그런 거, 자재, 또 수확물,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그걸 팔아서 또 돈을 받으면 이제 현금이 다시 자산으로 올 것이고, 또 못 받아. 그럼 채권, 매출 채권이 발생할 것이고, 수입, 지출, 비용 발생할 거예요. 그런 거를 결산을 해서 이제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계산을 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 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주식회사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한테 이제 이익이 나면 배당도 해야 되겠죠. 그게 이 회계의 흐름 과정이에요. 근데 회계는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회계를 하겠죠. 근데 누가 필요할까? 여기 보면 다 필요해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종업원, 채권자, 물품, 대중, 공급업체, 기업 분석가, 고객, 투자자. 회계가 안 필요한 데가 없어요. 다 필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기업 정보인데 다 필요해. 그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재무구조가 안전한지, 현금 흐름이 좋은지, 요게 그 회계 정보에, 회계 자료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부는 세금도 부과해요. 또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공예공장 뭐 이런 뭐 이상한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기겠죠. 종업원 많이 채용해주는 회사가 들어와 환영하겠죠.
이런 걸 지역사회는 회계자료를 보고 보는 거예요. 종업원들 이거 맨날 적자나는 그런 기업이면 들어갔는데 월급도 못 받고 하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회계자료에 다 나타나요. 채권자, 은행, 대부분 은행이겠죠. 기업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뭐 보고 빌려줘요? 뭐 담보대출인 경우는 뭐 공장이나 그 빵 이런 거 담보 잡고 하겠지. 근데 기업이 담보대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대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용대출을 해줄 때 이자나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건 공급업체 외상으로 물건 대줬는데 돈 잘 줄까? 이것도 마찬가지. 기업 분석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해가지고 올려놓으면 그거 보고 누가 이제 클릭 한번 하면 애널리스트한테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기업 분석가들은 당연히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고객들도 그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인자가 만든 노트북이 있고 삼성전자가 만든 노트북이 있어. 그럼 지금 현재 김인자가 만든 노트북은 50만 원이고 삼성전자가 만든 노트북은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돈이 지금 50만 원밖에 없어요. 나는 꼭 그 50만 원짜리를 사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겠죠. 서비스는 어떤지, 뭐 그 제품에 대한 그런 공신력은 어떤지 그런 걸 전부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 회사의 정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의 연역이 그 연령 몇 년 된 기업인지 이런 거 다 기업의 몇 기 기수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투자자는 주주예요. 주식을 살려면 그런 거 안 보면 회사가 적자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 주당 금액이 10,000원짜리인데 지금 현재 가치평가 해보니까 1,000원도 안 돼. 그럼 그런 기업 안 사겠죠. 계속 적자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재무제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계 정보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정보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이다. 왜 필요할까? 우리는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 주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경제 활동, 돈이 움직이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투입은 최소, 성과는 최대로 끄집어내는 게 기업의 속성이고 기업이 해야 될 일이야.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기업 가치를 크게 확장시키는 게 그걸 지금 기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움직이는 걸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업은 우리 농장에서부터 삼성전자까지 모든 기업들이 계산을 해야 돼. 뭘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시금치 20만 원어치 판매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매출로 봐. 그 매출은 수익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씨앗값 들어가겠죠? 비료 줘야 되겠죠? 전기세, 뭐 농약비, 뭐 광고비, 포장비, 또 일한 사람 월급, 토지 임차료 이런 거 다 계산해보니까 비용이 11만 4천 원이었다. 남은 돈이 얼마인지 요걸 계산하는 게 회계예요. 요걸 계산하는 게. 회계란 기업의 활동과 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측정, 분류, 요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여기 재무제표 작성,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요 4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주석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것을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절차다 그랬어요. 이해관계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정부, 기업 분석관 뭐 다 해당이 돼. 이해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공해줘야 된다. 그게 회계다. 근데 회계는 재산이 변동되는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재산이 변동되는 거를. 기업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한다. 이게 경영학에서 가리키는 지금 용어예요. 그러니까 기본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영업활동은 기업 본래의 그 활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구입하고 뭐 생산하고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그런 활동. 그러니까 시금치 아까 예를 들었죠. 시금치 씨앗 파종하고 생장과정, 판매, 대금 회수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활동이라고 보고 투자활동 이런 시금치를 재배하려면 어떻게 땅도 있어야 되겠죠.
또 뭐 농기계 뭐 창고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농 시설물, 농기계 창고 등 이런 등치가 있는 것들을 구입하고 처분하는 활동, 이게 이제 투자 활동이에요. 재무 활동, 돈 있어야 하겠죠. 주주들이 투자하는 거,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재무 활동은 돈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 활동은. 여기서 경제적 영향이란 게 경제적 영향이 있는 것만 기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경제적 영향이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랬어. 여기서 돈이 움직이는 거래만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 일반 거래하고 회계 거래 구분해놨죠. 일반적으로 거래인 것 같은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구두 계약, 계약서 작성, 주문서 접수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회계상 거래로 볼 수가 없어요. 종업원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로를 제공하면 이제 그때부터 거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마트와 시금치 수확 시기에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계약금 받지 않았다. 이런 거 거래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거래가 성사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계상 거래는 아니에요. 우리는 회계상 거래를 회계장부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아닌데 이제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농장에 그 시금치 10kg가 도난당했다. 화재로 닭 25마리가 타 죽었어. 또 태풍으로 뭐 하우스가 파손됐어. 이런 게 회사에 손실을 끼쳤죠. 이게 경제적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래예요. 그리고 회사에 달러를 갖고 있는데 환율이 매일 변동돼. 이런 거 거래예요. 또 농장에서 트랙터를 하나 사다 놨는데 트랙터는 지원금이 있어서 먼저 샀는데 밭을 못 샀어. 그래가지고 그냥 창고에 뭐 이렇게 계속 1년 내내 넣어놨어요. 그래도 이게 거래인 거예요. 가치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가상각. 그리고 종업원 한 달 일했는데 아직 월급 못 줬어. 이거 미지급급여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하고 일반 거래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마을 전체가 땅속으로 가라앉았다. 거래예요?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끼쳐졌죠. 이거 거래예요. 병아리 5마리를 쪽제비가 물어갔다. 이것도 거래예요.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타났잖아. 은행으로부터 사무용 컴퓨터를 무상으로 기증받다. 무상으로 기증받다. 그러니까 거래 아닌 것 같죠. 자산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거래예요. 기계를 구입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 아까 설명 금방 드렸죠. 트랙터 사놓고서 안 썼어. 창고에 넣어놓고 감가상각 해야 돼요. 대리사의 기계를 1억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다. 돈을 안 받았어. 이건 경제적으로 영향이 안 미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거래가. 그다음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뭐 분계, 차변, 대변, 복식, 부기, 발생주의, 회계,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산은 기업의 자원이야. 부채하고 자본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은 이 자산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채, 자본, 남의 돈, 내 돈 다 합한 게 자산이야.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내 돈. 수익, 판매돼서 돈 받은 거, 이자 이런 거 받은 거예요. 비용은 돈 들어간 거, 쓴 거. 분계, 차변, 대변 구분해서 쓰는 게 이제 분계예요.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식, 부기 양쪽에 기록하는 거 그게 복식이에요. 복식 양쪽에. 발생주의 우리나라 지금 발생주의 회계기준 채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노트북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6월 30일에 주기로 한 경우 현금주의인 경우는 6월 30일 날 돈을 줬을 때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6월 1일 날 노트북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들어오고 대변에 미지급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부채가. 그래서 6월 1일 날 기록을 해야 돼요. 회계기간은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식회사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랬죠. 그 개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은 회계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월 1일 날 설립하는 법인은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까지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6월 30일까지 하면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신고해야 하는데 9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하라고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안 나와.
그럼 까먹어. 그럼 신고 못하면 어떡해요? 가산세 물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간은 법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게 좋다. 회계기간은. 용어, 개정과목, 전표, 뭐 이거 총계정원장, 일개표 이런 거 쭉 있어요. 근데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물음표 요거 네 가지가 재무제표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다 일정 기간이야, 기간. 손익계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의 기간, 자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된 거, 현금도 그 사이에 움직인 거, 이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건데 재무상태표만 12월 말일 시점, 그 시점 현재 현금이 얼마 있고 은행 예금이 얼마 있고 줄 돈이 얼마 있고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걸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은 회사에 쓸 수 있는 거라 이제 거기서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뭐 토지, 건물, 구축물, 그 농기구, 뭐 대농기구 이런 거, 영농시설물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해요. 부채, 매입채무, 장기 차입금, 미지급 뭐 이런 것들, 자본,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잉여금, 이익이 발생한 게 잉여금이에요. 적립금도 있고 준비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 수익은 매출한 거, 임산물, 뭐 시금치, 토마토 이런 거 판매한 거, 이자, 또 배당금, 수수료 이런 거 잡수익, 이게 수익에 속해요. 그리고 비용, 예를 들어서 시금치 했다, 시금치 종료 또 빌려줘야 되고 호미 같은 거 샀어. 그럼 호미 같은 건 소농기구에 해당이 돼요. 복리후생비, 뭐 일하는 사람 밥 사줬어, 세금 내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장부를 이제 구성을 하면 장부는 어떤 게 있는지 주요부, 전표하고 총계정원장을 주요부라고 해요. 보조부, 현금출납장, 예금기입장, 어음기입장, 재고장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지금 그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이걸 기록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사무실에서 전표 입력하면 이 장부는 그냥 쫙 본인 거기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회계장부, 재무제표 아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요게 재무제표다. 요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는 좀 알아두시오. 매일매일 할 거 일개표 하셔야 되겠죠. 뭐 일지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려면. 한 달에 한 번 종업원이 있으면 월급 줘야 되니까 급여명세 월계표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해야 되겠죠. 근로자 있으면 연말정산해야 돼. 일용근로자 분기별로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지금 법인인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개인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 직전년도 과세표준, 그러니까 매출액이 1억 5천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중간예납 고지서가 올해부터 나왔어요. 올 4월달, 4월 25일부터. 그래서 그 사업장은 소규모 법인은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이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해도 돼요. 확정신고 때만. 그리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가 자산, 부채, 자본 요게 재무상태표, 비용, 수익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요. 근데 요게 이제 시산표하고 똑같은 양식이다 그게.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보면 요 위에 자산 들어있고 이쪽으로 이제 부채, 자본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손익, 수익 대변에 들어있고 차변에 비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합계잔액 시산표.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자산에는 여러여러한 계정 과목이 있다. 우리 이제 농민들인 경우는 뭐 토지 있겠죠. 뭐 대농기구, 영농시설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채, 매입 채무, 외상으로 뭘 사왔어. 뭐 은행 대출이 있어. 장기,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가수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미지급 비용도 있을 거예요. 월급 안 줬어. 그럼 미지급 비용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본, 주주가 출자한 게 자본금, 이익이 발생했어. 잉여금, 적립금, 뭐 준비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에 속해요. 여기 재무상태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자산
현금 자산도 있고 재고 자산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부채, 유동부채, 가수금, 예수금, 뭐 선수금 이런 거 있죠. 미지급 세금 아직 그 다음 해로 연장돼도 되는 그런 세금들, 그다음에 자본, 출자금, 또 잉여금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가 구성이 돼요. 그다음 포괄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포괄 손실이 있을 땐 차변으로 가고 포괄 이익이 있을 때는 대변으로 가겠죠. 여기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기본 그 구성 요소예요. 비용. 농민들인 경우 뭐 병아리 그 사육하는 그런 곳이다. 그럼 병아리 구입비, 사료비, 뭐 약품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 우리 그 아까 시금치 그런 거면 종묘비 같은 거 이런 게 비용에 들어가겠죠. 전기세 뭐 이런 거, 포장비 그런 거 들어가겠죠. 그리고 수익, 매출되는 거, 매출되는 품목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나 뭐 배당 이런 거 받은 거, 잡수입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손익계산서 구조예요. 손익계산서 여기 지금 보면 매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들어가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영업의 수익 들어가고 영업의 비용 들어가요. 그래서 그 법인세 차감 전 손익 계산해서 이제 법인세 비용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아마 기업에서 많이 그 산출해서 뭐 보고하지는 않아요. 근데 현금 흐름표, 현금 유입하고 유출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해서 해. 우리 기업이 세 가지 활동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활동, 기업 본래 활동이라고 그랬고, 투자활동,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땅도 있어야 되고, 뭐 장비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하는데 들어가는 거. 재무활동, 돈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록하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자본 변동표. 자본금이 얼마, 출자한 게 얼마고, 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뭐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얼마다. 그래서 기말 자본이 얼마다 이렇게 산출하는 게 자본 변동표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기서 자산 과목, 부채 과목, 자본 과목, 수익, 비용 과목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현금 뭐 같아요? 현금. 회사에 이득을 주는 거. 자산. 시금치 매출, 아까 매출은 뭐라 그랬어요? 수익이라고 그랬죠? 접대 비자 들어갔죠. 비용이에요. 잉여금, 수익이 생겨서 난 거야. 수익은 누구 거예요? 주주 거예요. 그래서 잉여금, 자본이에요. 단기 차입금, 이거 부채 갚아야 되는 거죠? 부채예요. 외상 매출금, 회사가 받아야 될 권리야. 이게 자산이에요. 지급 어음 발행했어. 그럼 나중에 날짜 돌아오면 갚아야 되겠죠. 그럼 이거 뭐예요? 부채에 속하죠. 그럼 손 옮기고 아까 대농기구 손옮기구 했었죠. 손옮기구는 비용 호미 같은 걸 손옮기구라고 그랬어. 비용 대농기구 트랙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종묘 비자 들어간 건 거의 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창업비는 아니다. 창업비는 이연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업비는 회사를 설립할 때, 창업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창업비를 그 해에 다 비용으로 떨어버리면 손실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비는 이연자산으로 분할해서 비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비는 자산.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건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남한테 받아뒀다가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예요. 부가세 대급금. 먼저 주었어. 대신 먼저 지급했어. 이거는 자산이에요. 자본금, 자본이겠죠? 토지, 자산이에요. 산양산 매출이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